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21일 목요일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우리 우주 개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텐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름이 비슷해요. 몇 년 전에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누리호고, 그때와 어떤 점이 좀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8년 전에 발사에 성공했던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1단 엔진을 러시아에서 도입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누리호는 1단 로켓부터 전체를 우리 기술로 제작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첫 우리 기술 우주 발사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8년간 2조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것이고요. 이번 발사는 모레 오후에 진행되는데 누리호에는 1.5톤짜리 모형 위성이 실려 있습니다. 이 발사에 성공할 경우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발사할 기술을 가진 국가가 됩니다. 유럽을 한 나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7번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때는 러시아 기술이 쓰였지만은 이번에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거다. 크기도 나로호보다 지금 누리호가 훨씬 더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사되는 누리호는 3단 로켓인데요. 네. 즉 1단, 2단, 3단이 차례로 분리되면서 쏘아 올려지고요. 2단 로켓이었던 나로호보다 훨씬 큽니다. 높이도 나로호는 33m였는데 누리호는 47.2m로 약 50%가량 더 높습니다. 무게도 140톤과 200톤으로 누리호 쪽이 더 무겁고요. 탑재 중량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에는 100kg이었는데 이번에 1.5톤으로 차이가 큽니다. 네. 이 차이 때문에 누리호를 이용해서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 결국 이 성공하느냐가 이제 관심인데 나로호도 그때 2차례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누리호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네. 실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사실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사체가 첫 발사부터 성공할 확률은 약 30%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로호의 경우에도 2009년 첫 발사에서 실패했었고요. 이후 또 한 차례 실패했었습니다. 첫 발사로부터 4년이 지나서 세 번째 발사에서 겨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패할 가능성은 있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패 원인을 제대로 규명한다면 값진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실패하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다른 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특히 민간에서 보면 그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체도 올라가고 그래요. 이제 그거하고 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그 누리호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재사용 가능한 스페이스X 같은 로켓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술은 그런 기술로 나가기 위한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리호에서 주목할 점이 바로 독자 개발한 액체 로켓인데요. 액체 로켓은 고체 로켓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고 더 비쌉니다. 네. 하지만 나중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장점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미사일 개발로 고체 로켓은 잘했지만 액체 로켓 기술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성공할 경우 액체 로켓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재사용 로켓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재사용 로켓 같은 거 미국 억만장자들이 이렇게 우주 탐사에 뛰어들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건데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일단 산업적으로 가장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우주 관광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과연 시장이 클 수 있겠냐 이런 회의론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돈이 될 분야는 위성입니다. 인공위성입니다. 이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약 3만 개의 위성을 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이 어려운 오지에 위성 통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런 또 저궤도 위성이 늘어날 경우에는 종전의 GPS, 즉 위치 정보 시스템보다 훨씬 정밀한 위치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성들이 이미 엄청난 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고 그만큼 좀 쏘아 올린다는 거잖아요. 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지구 또 우주에 관한 정보를 모으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상을 계속 위성들이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올해 작물 수확이 어느 상태다 이런 것들도 네. 인공위성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전 세계의 유류 저장고에 얼마만큼의 석유가 저장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의 선물 거래에 활용이 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지구상 어느 지역에 어떤 광물 자원이 묻혀 있다는 것도 위성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요. 장래에는 달이나 소행성에서 희귀 광물을 채취하는 일도 큰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민간에서 뛰어들면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또 뉴 스페이스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직은 거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번 발사를 통해서 우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모레 KBS 1TV, KBS 뉴스 유튜브에서도 발사 장면 포함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다양한 얘기들 풀어낼 예정인데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박대기 기자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